캐플러 뉴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안입니다. 어제 베테랑스 데이여서 하루 쉬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더웠죠? LA는 오늘 낮 기온이 9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밸리 지역은 95도를 넘는 곳도 많았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매년 이맘때 찾아오는 인디안 서머 현상입니다. 날씨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캐플러 뉴스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PUA 자격증명 서류 업로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 첫 소식은 캘리포니아 주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11일 2차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CDC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고위험 직업 종사자 등의 한 해 부스터샷을 허용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에 앞서 미리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CDC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아닌 주민들이 부스터샷을 접종을 희망할 경우 이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부스터샷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18세 이상 성인으로 2차 접종 6개월이 지났다면 모두 부스터샷을 접종해주라는 지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한인타운을 포함해 LA 등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앞으로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SC 러스크 부동산 센터는 보고서에서 남가주 지역 렌트비가 적어도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A는 앞으로 2년간 아파트 렌트비가 월 평균 $252 더 오를 것이며 오렌지 카운티는 $41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러스크 부동산 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외곽으로 나가서 거주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남가주에서는 외곽 지역까지 렌트비가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지역을 벗어나도 렌트비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니 세입자들은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등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 렌트는 적어도 2023년까지 급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 넣기가 무서우시죠? 가솔린 가격이 무섭게 올라 LA 지역 가솔린 가격은 이제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가솔린 가격 조사 업체인 GasBuddy가 지난 6개월간 LA 지역 가솔린 가격 추이를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상에는 평균 $4.64까지 가격이 나와 있지만 실제 주유소에 가보면 갤런당 $5 이상 받는 주유소들도 많습니다. CBS 방송은 AAA가 발표한 LA 지역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62지만 실제로는 $5에 육박하는 $4.99가 가격표를 내건 주유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4를 넘어 $5에 육박하면 운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렌트비도 치솟는데 가솔린 가격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저도 지난주가 아니고 이틀 전에 그 파노라마 시티에 있는 코스코 가솔린 가스스테이션이 붙어 있어가지고 코스코 가는 김에 일부러 가스를 다 비워놓고 제 키아 터유라이드 SUV를 갖고 갔는데 4불 26전이 갤런당 이제 87 가스 75불 나왔습니다. 완전 끝까지 채우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렌트비가 치솟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소득 세입자들은 정말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직하셨거나 수입이 줄어드신 분들은 더욱 렌트비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Housing is Key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미납된 또는 앞으로 지불할 렌트와 유틸리티 요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는데요. 한인회는 한국어 사용자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지정돼 있어 흑인 주민들도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름은 housingiskey.com이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 Kepler TV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 베테랑스 데이 있었죠? 남가주에서는 어제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36,591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기념비가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서 세워졌습니다. 어제 풀러턴시 힐크레스트 공원에서 기념비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각형 별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념비는 높이 1.5m, 폭 2.5m 크기입니다. 5개의 기념비에는 한국 전에서 숨진 미군 36,591명 이름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기념비 한 개에 7,500명 전사자 이름을 10개 면을 따라 주별로 알파벳 순으로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미국 땅에 한국전 당시 미군 전사자 이름이 모두 들어간 기념물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념비는 한인사회의 모금과 한국 정부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실 때 자녀들과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인회장이 초대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8일 가든그로브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농구 경기 도중 한인 여학생 선수가 흑인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한 흑인 여학생의 이 아버지가 NBA 출신 선수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은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여고생이 농구 경기 도중 흑인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ABC7 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그로브에서 열릴 여자 청소년 농구 경기에서 한일 노린 함 양이 상대팀 흑인 선수가 휘두른 주먹에 맞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LA 출신인 함 양은 이 사건으로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함 양의 어머니 앨리스 함 씨는 SNS를 통해 폭행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말 역겹다. 이런 일이 내 딸에게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경기를 펼치던 흑인 여학생은 3점 슛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뒤로 넘어졌고 뒤에 있던 함 양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곧 이어 함께 일어난 두 학생은 다시 경기를 하는 듯 보였지만 갑자기 흑인 여학생은 크게 팔을 휘둘러 함 양을 폭행했습니다. 가슴과 목을 맞고 함 양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괴로운 듯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함 씨는 딸을 며칠간 학교도 못 가고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하소연하며 폭행은 가해 선수의 어머니가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NBA 선수 출신인 코리 벤저맨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 벤저맨은 한국 프로 농구 KML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코리 벤저맨의 변호사는 학생과 가족들이 깊어 반성하고 후회 중이라면서 이번 일이 줄곧 실수하는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Kepler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제니박 기자님 감사합니다. 도쿄 올림픽 골드 메달리스트인 체조 선수 수니 리도 인종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니 리는 지난달에 차를 기다리다가 칭총이라는 비하 발언과 함께 Go back to your country 라는 폭언을 들었고 페퍼 스프레이까지 맞았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렌트비에 가솔린 가격에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만 오늘 잔뜩 전해드렸는데요. 미 전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생활비를 조사해보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이 전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도시였고 탑 10 도시들 중 7개가 캘리포니아 도시들이었습니다. LA는 13위로 조사됐지만 주민 소득 대비 렌트비 부담이 높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LA는 13번째로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사 관련 전문 웹사이트 move.org가 어제 발표한 2021년 미 전국 도시별 생활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얼바인에서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최소 3,062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LA는 한 달 필요한 생활비가 2,171달러로 13번째로 비용이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LA는 중간 렌트비가 1,436달러였고 1인당 식비는 370달러였습니다. 또 유틸리티 비용은 164달러, 가솔린 비용은 2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의 중간 소득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 중간 소득 3804달러, 가구 중간 소득은 67,418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즉 LA는 상대적으로 높은 렌트비에 비해 소득은 낮은 도시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생활비가 비싼 도시는 1위 얼바인에 이어 2위 샌호세, 3위 샌프란시스코, 6위 오클랜드, 7위 샌디에고, 9위 애너하임, 10위 산타아나 등 캘리포니아의 7개 도시가 10위권에 포함돼 캘리포니아가 생활비가 많이 드는 비싼 주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종종 억울하게 수십 년간을 옥살이를 하다가 누명이 벗겨져 석방됐다는 뉴스 접하는데요. 이번에는 살인 누명을 쓰고 무려 43년간 교도소에서 수갑 생활을 하던 사람이 누명이 풀려 곧 석방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보도드립니다. 살인 누명으로 50년형을 선고받고 43년간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 뒤늦게 무죄가 밝혀져 조만간 석방될 예정입니다.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은 케빈 스트룩랜드라는 흑인 남성입니다. 스트룩랜드는 1978년 4월 25일 미소리주 캔사스시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79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5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습니다. 당시 4명이 총에 맞아 3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신시아 더글라스라는 여성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스트룩랜드가 살인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유일한 생존 여성 신시아 더글라스가 그를 총격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술과 마약으로 인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사망한 신시아 더글라스는 생전에 스트룩랜드에 대한 자신의 증언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자신이 잘못으로 그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신시아 더글라스는 미드 웨스트 이노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 중인 스트룩랜드의 석방을 위해 30년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룩랜드가 석방되기까지는 무려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자신의 석방을 위한 법원 심리에 참석했던 스트룩랜드는 내가 감형을 조건으로 살인을 시인했다면 훨씬 더 빨리 석방될 수 있었지만 나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다며 나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믿어왔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트룩랜드에 대한 무죄 판결 및 석방은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그가 석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그 사진 보셨죠? 그 오렌지 색깔 그 제일 아웃핏 입으신 할아버지가 44년을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 때문에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9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뒤늦게 무죄가 판명돼 석방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억울하게 옥살이 한 기간을 합치면 1737년으로 한 명당 평균 13.4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범인 한 사람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분들도 자주 봅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병이 치매인데요. 치매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습관이 치매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국립 카포디스트리스 대학 의대의 니콜라우스 스카레메아스 신경과 전문의 연구팀은
염증을 촉진하는데 음식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음식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 치료 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식단은 매주 과일 20회, 채소 19회, 콩류를 4회 먹고 커피 또는 차를 11잔 마시는 식단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전체적으로 과일, 채소, 콩류, 커피 또는 차로 구성된 식단의 염증 점수가 낮아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염증을 낮추는 항염증 식단은 anti-inflammatory diet 만으로 뇌의 노화와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으며 다만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의 식단을 구성하는 식품의 염증을 촉진하는 정도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치매 위험은 21%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콩, 커피나 차와 같은 염증 점수가 낮은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치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신경학과 학술지 Neurology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 박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카플라 뉴스와 화요일 별도 방송을 통해 PUA 수혜자들은 자격증명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업로드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 업로드는 UI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하는 겁니다. DocuSign이라는 앱을 통해 증명서류들을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밤 9시에 이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잘 보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카플라, 그러니까 한인회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트방이 있습니다. 제임스 안 실업수당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링크는 매일마다 올리는 영상 디스크립션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도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반복되는 질문을 매일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 EDD 여러분들이 생각나기 전에 제가 벌써 만들어서 올리니까 꼭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항상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댓글창에다가 답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그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플라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겨울을 눈앞에 두고 늦가을에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디언 서머 때문인데요. LA 지역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번 주말 동안 85에서 90도까지 기온이 올라 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 최저 기온은 50도대로 쌀쌀하다고 합니다. 화요일 16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뚝 떨어져 16일에는 70도대, 17일부터는 60도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유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